첫 번째는 첫 마디를 보고의 성격부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팀장님하고 여러분의 팀장을 부를 때 팀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에 위에서 깨졌든지 아니면 집에서 문제가 있던지. 그러니까 팀장님하고 부르면 일단 팀장은 긴장할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관리자가 되기 전엔 잘 몰랐는데 팀원이 저를 부를 때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불러? 불안해.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태연한 척 하지만. 그래서 팀장은 여러분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일단 긴장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팀장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팀장님, 간단한 보고사항인데요. 또는 팀장님, 의사결정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마디를 보고의 성격부터 시작을 하면 팀장이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단한 보고사항이라고? 다행이다. 편하게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으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팀장님,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럴 때는 좀 긴장하겠죠. 원래 관리자는 문제 해결하라고 여러분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이때는 긴장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보고의 성격부터 시작하면 팀장은 내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내 의견을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원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가 장황해집니다, 보통. 그러면 팀장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쟁점이 뭐야? 이런 식으로요. 대부분은 그 결정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구분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비교하려면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할 때는 핵심 쟁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2개 이상의 안을 준비하고 개별 안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보고해야 돼요. 팀장님, 이 결정에 관해서 A안, B안, C안이 있는데 A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B안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하수예요.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야 돼요. 팀장님, 이 결정에 관해서 A안, B안, C안이 있는데 A안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B안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A안으로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A안이 다른 안과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A안과 B안과 C안이 있는데 장단점은 내가 알려줬으니 팀장 당신이 결정하시오. 이렇게 떠넘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관리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자보다 업무의 그 개별 사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의 진행 사항이나 변수 고려 사항은 실무자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이 팀장도 같이 책임을 지긴 하지만 실무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자인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팀장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만약에 팀장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제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의견을 주장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없이 주장만 늘어놓는 어거지를 쓰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정당성, 근거, 위험 요소 등을 정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중수예요. 업무 고수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팀장에게 미션을 부여하는 거죠. 팀장을 움직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팀장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팀과 업무 협의가 잘 안 될 때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것보다는 부서장끼리 협의하고 때로는 다이다이 뜬다고 하죠. 이게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팀장한테 일을 시키세요. 팀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A팀과 이런 업무를 협의 중인데 실무자랑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팀장님께서 A팀 팀장님과 이렇게 협의해주면 좋겠습니다. 팀장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거나 못한다고 하면 팀장의 능력은 거기까지죠. 유능한 관리자라면 자신의 권한 안에서 업무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세력과 싸워서라도
팀의 의견을 관철하겠죠.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본부장한테 급하게 결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 생각으로는 감히 내가 본부장에게 직접 가서 결제를 해달라고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면 본부장님, 뭐 이 건이 이마저마해서 좀 급한 상황인데 결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당장이라도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뭐 신입사원인 내가 팀장님께 일을 시켜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팀장에게 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사안을 보고할 때는 미리 글로 써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복잡한 사안을 보고하거나 대화하기 싫거나 뭐 어려운 사람과 뭐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말할 내용을 미리 글로 작성해 봅니다. 그러면은 횡설수설하는 것도 방지하고 말할 때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이건 직속 선배한테 배운 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복잡한 일을 보고할 때는 이렇게 미리 작성해 본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부턴 설명하기 복잡한 일은 미리 차분하게 글로 써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의외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글로 쓰다 보면은 논리성도 확보할 수 있고 핵심 쟁점도 뚜렷하게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팀장 앞에서 이제 보고할 때 매번 버벅대는 분은 그냥 글로 쓴 다음에 출력해서 팀장 앞에서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최소한 듣는 사람이 답답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게 나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여러분이 보고하는 능력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팀장의 예상 질문도 미리 예상해서 답변까지 준비하세요. 내가 만약 이렇게 보고하면 팀장은 이걸 물어보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답변까지 준비했을 때 자신감은 더 올라가고 성공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설령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한 번, 두 번 쌓일 때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이 쌓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